젓가락질 하나로 무너진 며느리의 자존심, 손끝에서 무너진 체면. 저는 윤경희입니다. 38살 워킹맘이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엄정자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저, 그리고 6살 지우와 4살 지윤이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시누이 이소정과 그 남편 이윤석도 함께였습니다. 밥상에는 갈치조림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다 보니 젓가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갈치 한 점을 집으려는데 자꾸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다시 집어보려고 하니 이번엔 갈치가 반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시누이 남편 윤석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젓가락도 개성시대인가 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애들 앞에서는 좀 제대로 잡는 게 좋지 않겠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식탁 아래를 내려다보니 막내 지윤이가 떨어진 깍두기를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쓰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 진우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동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콩깍지는 벗겨진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 진우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좀 이야기해도 될까?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이제 젓가락질 배우는데 당신도 조금만 연습해보면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연습해봤어. 근데 안 돼.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친 줄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몇 번 시도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밖에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애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때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도 나 무시해. 젓가락질 하나로 나를 판단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운했고 억울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문득 지우의 젓가락 연습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열심히 연습하라고 사온 거였는데 저는 괜한 화풀이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진우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젓가락질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걸까? 무너지는 믿음. 며칠 후 지우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저와 진우는 나란히 앉아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지우가 젓가락을 이상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요. 반찬을 집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렸어요. 결국 김치찌개를 쏟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함께 연습해 주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이까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말 좀 들으면 안 될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내 숟가락으로 퍼먹어 봤습니다. 왜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쓰게 된 걸까요? 문득 눈물이 났어요. 서러움과 분함,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 떨어지는 순간, 일주일 후 신우이 남편 윤석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집에 모였어요. 메뉴는 생선회와 각종 나물, 그리고 맑은 국물의 생선탕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이 필요한 음식들 뿐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긴장할수록 손이 더 어색해졌습니다. 생선 한 점을 집으려는데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국물이 테이블에 튀었습니다. 그때 윤석이 또 비꼬는 말을 했어요. 정말 희귀한 스킬이시네요. 경희 씨는 이쑤시개도 그렇게 잡아요.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창피 좀 줘요. 경희야, 미안하지만 너도 좀 노력해야지.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진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지윤이가 물컵을 엎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의 실수는 괜찮고 어른인 제 실수는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땐 왜 아무도 젓가락질 안 가르쳐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망스러우면서도 서운했거든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혼자 컵라면만 먹이던 때가 많았지.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바쁘셨고 저는 혼자 밥을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컵라면의 숟가락, 그게 제주된 식사였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30년이 넘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 한 쌍을 앞에 두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이대로 평생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올바른 잡는 법을 따라해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자꾸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종이를 찢어서 젓가락으로 집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했어요.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새로운 젓가락 연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다 놓은 거였어요. 그 작은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자존심. 며칠 후 지우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도 연습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너처럼 엄마도 배워야 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연습하니 덜 외롭더라고요. 지우는 빨리 늘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생선이 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며칠간 연습한 방법대로 잡아봤어요. 생선살을 발라내는 게 예전보다 수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이 또 비꼬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신우이 소정이 먼저 말했어요. 오빠, 당신도 배울 거 많아. 가만히 좀 있어.
그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정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진우가 말했어요. 많이 늘었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 알아봐 주니까 뿌듯했습니다. 지윤이도 젓가락 연습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경희야, 앉아라.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톤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젓가락질보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바꾸려고 했다는 거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인사드렸어요. 어머님도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희가 참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처음에 몰라봤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봤어요. 지우와 지윤이 모두 젓가락질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윤이는 이제 젓가락으로 밥을 잘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한 건 제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날 밤 진우와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처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은 갈등을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식탁은 사랑을 담는 그릇.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젓가락질이 꽤 능숙해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딸 지윤의 반찬을 덜어줬어요.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젓가락질 짱 잘해. 그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밥상은 당신 덕분에 더 따뜻해졌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젓가락질은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의미, 그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났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때론 사소한 습관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사소한 것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족의 식탁은 정말 따뜻합니다. 젓가락질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간이 됐어요. 그날 저녁 지윤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잘하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을요. 젓가락질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볼 용기를요. 지금도 가끔 젓가락을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이니까요.